저 사람만 만나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쁠까? 많은 분이 살면서 반드시 피해야 할 사람이라고 단언하는 사람이 있어요. 바로 나와 상극인 사람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을 때가 적지 않아요. 상극이라고 짐작되는 사람도 있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, 나에게 잘못한 것도 없는 사람인데도 나와 상극인 사람이 있다고 해요.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? 또 어떤 사람은 함께 있으면 내 운명도 함께 나빠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. 여러 전문가나 책은 이런 사람들을 반드시 피하라고 경고해요. 오늘은 일도 같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과 나와 상극인 사람 알아보는 법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요. 이건 단순히 싫은 사람을 피하는 법이 아니에요. 내 운명을 지키는 법이에요. 첫 번째는 상극인 관계예요. 상극인 사람은 이상하게도 만나러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생겨요. 헤어지고 나면 기분이 무겁고 찜찜해요. 그 사람은 나에게 잘못하거나 실수한 게 하나도 없는데도 그렇다면 이게 상극인 관계예요.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나와 맞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어요. 현실에서 가치관, 성격, 목표가 다르지만 어떤 친구는 유독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. 그 친구와 왠지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런 상극 관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해요. 직장에서도 어떤 사람만 만나면 그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요. 대표적으로 잘 혼내는 상사, 이상하게 기분 나쁘게 대하는 사람, 나를 시기하는 사람 등이 이런 유형인데 이들이 이런 반응을 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도 나와 맞지 않아서거나 이유 없이 나의 어떤 게 싫어서인 경우가 있어요. 그래도 이건 이유라도 설명할 수 있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몸과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경우가 있어요. 나의 무의식이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처럼요.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 상극관계는 피하는 게 좋아요. 그 중에서도 가장 피해야 하는 상극관계가 천적 구조인 관계예요. 상대가 내가 안 될 운명으로 가게 만드는 상극이라 내 쪽에서는 피하려고 하는데 그는 나를 만나야 잘 될 운명으로 가니 계속 내 곁에 있으려고 하는 관계예요. 만날 때마다 기분이 상하거나 금전적인 손해를 보는 탓에 다시는 안 봐야지 하면서 또 만나게 되는 관계죠. 이 말에 탁하고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지 않으세요? 나이 먹으면서 이런 사람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드물지 않나 싶어요. 인연이나 정으로 엮여 있어 떼어내기도 어렵고 너무 힘겨워 치를 떨기도 해요. 상극은 무조건 회피하는 게 상책이에요. 심지어 가족이어도 피하라고 권해요. 세 가지 회피 방법이 있어요. 첫째는 단박에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. 둘째는 상대가 눈치를 채지 못하게 서서히 인연을 끊어버리는 것. 셋째는 인연은 유지하되 함께하는 시간을 최소한으로 하는 거예요. 상대도 자신이 상극이란 걸 인정하면 단박에 끊어버리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아요. 내가 급하게 끊어버리거나 강하게 나가면 상대의 반발도 거세져요. 그 반발이 길게 이어질 경우 나에게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 최대한 차후에 일어날 피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아요. 하지만 이것보다 더 현실적인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. 상극 회피의 핵심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거예요. 앞서 세 가지 방법은 물리적인 방법이지만 추가로 제시한 이 방법은 정신적인 방법으로 상대와 같이 있어도 내가 상대방의 파동 에너지를 맡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의식적인 유리막을 치는 방법으로 피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있는 직장 등에서 쓸모가 있어요. 정신적으로 상대에게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. 마음에 들려는 생각을 버려야 해요. 나와 별개인 사람으로 나와 분리해 상대 감정이 나에게 투영되게 하는 걸 막는 게 핵심이에요. 이때 속으로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어.
나는 끄떡없어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같은 말을 되뇌는 것도 나의 의지를 강하게 해 상대 영향을 덜 받게 하는데 도움이 돼요. 생각해 보세요. 어떤 사람만 만나면 하루가 망가지는 경험이 있으시죠?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그 사람만 보면 기분이 나빠요. 헤어지고 나서도 한참 동안 찜찜하고 우울해요. 이게 상극이에요. 이런 사람과는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려요.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나만 힘들어져요. 그 사람도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나도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. 그냥 안 맞는 거예요. 화학적으로 안 맞는 거죠. 이럴 때는 피하는 게 답이에요. 억지로 친하게 지내려고 하지 마세요. 그냥 거리를 두세요. 물리적으로 멀어지거나 만나는 시간을 줄이거나 마음의 벽을 쌓거나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어요. 중요한 건 그 사람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거예요. 두 번째는 베풀 줄 모르는 유령 같은 사람이에요. 무서운 사람이 있어요. 선물을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. 선물에 인색하거나 아예 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상종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암울함이 드리워지기 때문이에요. 자기도 암울하지만 가치 있는 사람도 암울하게 만들 수 있어서 멀리해야 좋아요. 선물이란 존경의 표시이고 사랑의 증거예요. 연인에게 선물 주는 걸 아까워하거나 지금까지 선물을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청혼한다면 받아들이시겠어요? 배우자 될 사람에게 주는 선물도 아까워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배우자를 아껴줄지 회의가 들어서 대부분 청혼을 받아들이기 힘들 거예요. 사람을 아낄 수 없다는 직감이 들기 때문이에요. 어떤 상황에서는 사람보다 다른 걸 더 우선순위로 놓을 수 있는 사람이란 불안이 들기 때문이죠. 이런 태도가 주변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라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사회생활도 쉽지 않아요. 이때 마음이 중요하지 물질이 뭐 그리 중요하냐? 고 반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. 행동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을 놓칠 수 있어요. 가난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? 이런 핑계를 대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평생을 변명으로 일관할 사람이니 진실마저 외면하게 될 거예요. 그냥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이란 거예요. 돈 아끼고 허튼 데 쓰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면 어떨까요? 일을 두고 돈은 아끼고 운은 버린다고 지적해요. 돈을 허튼 데 쓰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아낀다고 능사는 아니에요. 궁상맞게 아끼고 다른 사람이 돈을 대신 쓰기를 가만히 기다리는 것도 흉한 일이에요. 상대방이 돈을 쓰게 하기 위해서 웃으며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건 수단이 좋은 것도 세상 사는 방법을 아는 것도 아닌 재수가 없고 얼굴이 두꺼운 것 뿐이에요. 지적의 핵심은 선물 자체나 선물의 크기가 아니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이냐는 거예요. 도리가 있고 옹졸하지 않은 사람, 사람을 아낄 줄 아는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. 그래야 내 운명에 좋고 행복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남에게 베풀기를 아까워하는 사람은 하늘이 빼앗아 가는 법이에요. 그건 좋은 운일 수 있지만 그보다 바로 실감할 수 있는 건 주변 사람들의 신뢰와 기회예요. 잘 지낼 때 베풀지 않던 사람이 힘들어지자 도움을 요청하면 이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자기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과 같아요. 평생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면 문제되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가 생겨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때 그동안 인색하기만 했던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까요? 그동안 보였던 행동에 신임을 잃었기에 마음도 사람들도 이미 떠나 있어요. 이런 사람의 운명은 병들어 있어요. 다른 사람에게 무심했던 사람에게 누가 베풀 수 있을까요? 착한 사람이라 해도 그 무심함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게 돼요. 결국 평상시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운명이 병들게 되는 거예요. 생각해 보세요.
항상 받기만 하고 주지 않는 사람 주변에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? 처음에는 괜찮아요. 한두 번은 이해해 줄 수 있죠. 하지만 계속되면 어떨까요? 점점 짜증이 나요. 이 사람은 왜 항상 받기만 하지? 나한테 한 번도 뭘 해준 적이 없네.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. 그러다가 어느 순간 멀어지게 돼요. 자연스럽게요. 연락도 안 하게 되고 만나지도 않게 되고 결국 관계가 끊어져요.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혼자 남게 돼요.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. 그리고 정작 자기가 힘들 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. 그때 후회하지만 이미 늦어요. 평생 인색하게 살았는데 힘들 때만 도와달라고 하면 누가 도와주겠어요? 베풀면 투자예요. 지금 베푸는 게 나중에 돌아와요. 돈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도움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사랑으로 돌아올 수도 있어요. 형태는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돌아와요. 반대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아요. 당연하죠. 주지 않았으니까요. 결국 피해야 할 사람은 두 부류예요. 나와 상극인 사람, 그리고 베풀 줄 모르는 사람. 이 두 부류는 반드시 피해야 해요. 상극인 사람은 나를 지치게 만들어요.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풀리고 만날 때마다 기분이 나빠요.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게 답이에요. 베풀 줄 모르는 사람은 나를 소진시켜요. 계속 주기만 하고 받는 게 없으니 결국 지쳐요. 이런 사람과도 관계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. 인생은 짧아요.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낼 여유가 없어요. 나를 편하게 하고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나와 주고받을 수 있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. 그게 현명한 거예요. 오늘부터 내 주변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?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은 없는지, 계속 받기만 하는 사람은 없는지, 있다면 용기를 내서 거리를 두세요. 처음엔 어려울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훨씬 편해질 거예요. 나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. 생존이에요.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. 편히 쉬세요.